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공식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균입니다. 오늘이 네. 2023년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네모세모를 함께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연말이 되면 시간이 배로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들 뭐 그러시잖아요. 연말 되면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내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규리 씨, 이게 뭔지 아세요? 배드 메모리즈 이레이저. 이거 영어 시간. 나쁜 기억 중에 이거 알아요. 네. 예, 잘 보셨습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다들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올 한 해 지우고 싶은 기억들, 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 이걸로 깔끔하게 지우시고 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참 좋네요. 네. 규리 씨도 이걸로 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올해요. 네, 정말 올해. 우리 방송인들은 또 NG 내고 또 아, 말실수하고 막 예. 이런 것들 좀 지우고 싶잖아요. 네, 이거 갖고 다니세요. 주세요. 네. 예. 우리 정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지워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 네. 지우고 싶은 기억들 많은데 네. 저는 기억보다도 네. 올 한 해 좀 쪘던 살들 아우. 이런 것 좀 이걸로 지웠으면 좋겠어요. 제 것도 좀 지워주세요. 이거 지우고 네. 새 출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예. 동감이 갑니다. 네. 아. 보면 볼수록 또 내년에도 우리 또 열심히 달려야겠다 이런 달려야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좀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볼수록 재밌고 유익한 네모세모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규리 씨 혹시 촌캉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촌캉스 촌캉스. 알죠. 시골과 바캉스를 합친 단어잖아요. 예. 시골에서 즐기는 바캉스 그거 알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적한 시골에서 농촌 체험을 하는 거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북적북적한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힐링하는 것 한 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지금 혹시 아우 추워 집에서 춥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신 거 아니죠? 이렇게 추울수록 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체험들도 하고 이렇게 예쁜 동물들도 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다양한 체험들을 하러 가볼까요? 가자!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놀이터. 아이들에겐 다양한 생태 체험을, 또 어른들에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자연에서 즐기는 새로운 농촌 체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보실까요? 푸르른 와룡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 교육 농장. 이른 아침부터 우리 서영 리포터 색다른 농촌 체험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이야,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강당에 모여서 뭔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 역시 집중력이 아주 최상인데요. 도대체 어떤 체험인가요? 저희는 다클 자연 방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유정란을 가지고 발효빵을 해요. 오, 이게 체험 농장이 아니라 교육 농장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가 있나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현장에 와서 하는데 학습과 연계된 체험을 하는 게 저희가 농촌 교육 농장이라고 합니다. 눈이라고 한다. 뺑아리가 되는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자연과학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교육농장에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자연의 신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생생한 교육 현장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이시죠? 수정된 상태의 유정란과 그렇지 않은 상태의 달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내친김에 아래서 갓 태어난 병아리까지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참 신기하죠?
빵을 만들기 전에 달걀에서 뺑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뺑알이가 지금 아래서 나오는 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위에 올라가서 닭 모이 주기 체험을 해요. 이제 닭을 모이를 주는데 손에 모이를 들고 있으면 닭들이 몰려와요. 네. 이건 제가 해외 유럽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배운 건데 체험객들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보고 배워왔다는 그 체험. 바로바로 혈기왕성한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건데요. 닭장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몰리기 시작하는 닭들. 그런데 여기 이 녀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닭과는 생김새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오골개라 하면 털이 까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 닭들은 털은 하얗는데 속살은 까매요. 그래서 이름이 백봉 오골개라 하기도 하고 실키 오골개라고도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풀 뜯어 먹고 지렁이 잡아 먹고 그럼 계란이 아주 특별하지요. 비린내가 전혀 안 납니다. 계란에서. 일반적인 검은 오골개와 달리 하얀 털을 가진 백봉 오골개. 일제강점기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을 만큼 하얀 털이 매력적인 닭인데요. 눈처럼 하얀 오골개, 모이를 주는 색다른 경험 절대 잊을 수 없겠죠. 저도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거의 줬을 때 그 느낌도 저도 이게 쪼는 느낌을 새로운 느낌을 느껴봤고 이게 추운 날씨인데도 와가지고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애들이 모이도 주고 그러니까 생태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너무 무서워요. 제 밥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밥을 챙겨주고. 식탐 좋은 오골개들 등장에 우리 서영 리포터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프로 리포터답게 꿋꿋하게 오골개들에게 모이를 건네줍니다. 이제 쉽게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고 체험이고 경험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골개 먹이주기 체험이 끝났다면 이번엔 또 다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오골개들이 낳은 유정란으로 빵 반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일반 달걀보다 작고 색이 진한 유정란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밀가루와 함께 섞어주면 영양 만점 반죽 완성! 저희 집에서 빵은 발효빵이기 때문에 1차 발효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객들이 빵을 승행을 하는 겁니다. 쿠키는 좀 딱딱하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빵은 폭신하고 구름빵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겁니다. 자, 1차 발효를 마친 반죽은 곧바로 성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잘 빚어줍니다. 좀 전에 오골개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 오골개가 낳은 달걀로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빵왕 김사영 도전! 여기 제빵왕 또 있습니다. 보세리 같은 손으로 각양각색 다양한 모양으로 반죽하는 아이들 참 귀엽죠? 발효된 반죽 안에 다양한 크림도 넣어주고 나면 나만의 빵이 얼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야, 다양하네요 정말. 아니 이분은 빵이 아니라 만두를 빚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빵 같이 먹을 거예요? 네, 먹어야죠. 서영 리포터도 열심히 발효된 반죽으로 빵 만들기 시작! 체험에 임하는 자세 아주 진지하고 좋습니다. 굿이에요, 굿! 전 슈크림 좋아하니까 가득 넣었어요. 빵 성형이 끝났다면 뜨겁게 달궈진 오븐에 반죽 투하. 노릇노릇 구워지는 빵을 보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아니, 이 빵은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빵 아닌가요? 긴 머리를 반죽으로 표현하다니 제빵왕으로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강아지가 됐어요. 내가 강아지 하면 엄마가 시나몬이야. 아이와 이렇게 함께 빵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어때요? 처음 해본 체험이었는데 저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많이 넣었죠, 속살. 아, 예, 들켰네.
예, 마이너스야. 이렇게 아이와 함께 빵 만들고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또 이런 빵을 또 만들어 보니까 또 재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걸 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무슨 맛인데 이거? 야채빵. 저는 야채빵이고 초코림이랑 야채. 파는 거랑 직접 만든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만든 거요. 만든 거? 파리바게뜨가 좋아, 이게 좋아? 이거요. 오골개를 직접 만져보고 또 오골개가 낳은 달걀로 빵까지 만드니 그 어떤 빵보다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서영 리포터도 참 복스럽게 잘 먹네요. 여러분 사천으로 빵 만들러 많이 오세요. 2번 오세요. 3번 오세요. 너무 맛있어요. 농촌 체험을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남 합천인데요. 제가 이번에 해볼 체험은요.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함께 가볼까요? 고소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커피 체험부터 커피에 대한 다양한 교육까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카 커피가 유명해집니다. 이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와 너무 좋은데요.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오면 커피 네네. 나무를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네. 뒤에 나무가 정말 많은데 저거 다 커피 나무인가요? 예, 전제가 커피.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생산도 한 200kg 정도 생산을 했더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갱신을 하고 있어요, 커피 나무가. 또 커피 나무도 키우지만은 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커피에 관한 상식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쫙쫙 남미처럼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단 사실. 이곳은 커피나무 재배부터 수확에 거쳐서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커피 체험장입니다. 커피나무가 저렇게 생겼다니 참 신기하죠? 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커피 콩 그런 거 아니에요? 체리가 이거 있죠. 그래서 이 커피 나무는 아라비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한국 아라비카 종이에요. 국산 아라비카 종이에요. 한국.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던 나무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토질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면 이 꽃이 그 체리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꽃이 피고 지면은 자가수분증을 해요. 자가수증. 그러면 이는 자가식물이기 때문에 아무 구분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통풍에 의한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와, 체리가 예뻐요. 되는 거예요. 빨간 비주얼을 자랑하는 열매가 바로 커피 체리라고 하는데요. 빨갛게 열매가 있는 순간 커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 내에 심어진 수십 그루의 커피 나무 정말 많죠? 이렇게 커피가 열리고 지고 하는 모습들로 제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게 가장 보람입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을 전할 때마다 재미를 느낀다는 커피 농장 대표. 커피를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더 열심히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빵도 팔고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이 마시지만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일깨우는 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또 차후에도 절로 찾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또 지식도 설명하고 하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뿌듯하고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햇빛에 잘 말린 생두를 약한 불 위에 골고루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볶다 보면 생두가 점점 갈색빛을 띠게 됩니다. 같이 먹어라. 어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산미를 느낄 때 좀 덜게 볼 때는 우리 신맛이 강하시죠. 그러면 뜰번 맛이 없어지면서 신맛이 강해지고 또 진하게 볶을수록 또 강한 그 초콜릿 맛, 단맛 이런 게 또 더 날 수 있죠. 맛있어져라. 고소해져라. 커피는 로스팅하는 시간과 화력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잘 볶아진 원두는 곱게 갈아서 뜨거운 물과 함께 천천히 내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커피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커피향이 고소하죠? 네. 자, 혓바닥으로 가서 지금 뜨겁죠? 네. 그래서 조금 연하게 혓바닥 땡기는 천천히. 그러면서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네.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저 입에서 사장님 말씀대로 감아서 삼키니까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부드럽죠? 커피 나무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절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조금 확대도 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많이 커피 애호가들이 많이 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후배 양성도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야, 그럼 여러분들도 합천으로 커피 체험하러 오세요. 짠! 짠! 자연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농촌 체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이 숨쉬고 내 고향 같은 농촌에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농장. 유리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커피 체험이 기억에 정말 너무 남는데요. 예. 커피는 카페에서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열매를 따가지고 로스팅까지 이렇게 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마실 줄만 알았지. 이게 커피 나무의 열매 재배부터 시작해서 이게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골개와 함께하는 체험도 아주 네. 인상 깊었는데요. 도심에서는 이 오골개를 볼 수조차 없잖아요. 맞습니다. 참 유익한 체험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 오골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도 예. 굉장히 많을걸요. 예. 네. 자, 책에서만 보던 오골개를 실제로 만나서 직접 모이도 주고 오골개 알도 만져보고 그리고 오골개 알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와. 아이들에겐 정말 평생 가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학 기간을 맞아서요.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커피 체험 농장의 경우에는 아이들보다는 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또 가보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골개 알 생각하니까 제가 오골개 알에 꽂혀가지고 달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규리 씨도 집에서 요리하실 때 네. 달걀 많이 쓰시죠? 아유, 뭐 당연하죠.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달걀 반찬을 먹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달걀 빠지면 반찬하기가 참 힘드실 텐데 맞아요. 규리 씨 요즘 달걀 한 판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6-7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예. 정택 씨가 이 없이 그냥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다음 이야기 주인공이 달걀 판매하시는 분인가요? 역시 쿵짝이 잘 맞아요. 자, 오늘 주인공을 저는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달걀로 연매출 120억 원을 달성한 정말 달걀맨 황한솔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자, 만나러 가보시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만능 재료 달걀. 어디 맛뿐이더냐, 남녀노소 필수 영양까지 꽉 채웠다. 완전체 식품 달걀. 매년 달걀 하나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난다는 진정한 알부자 황한솔 대표를 만나봅니다. 진정한 알부자가 있다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 농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알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은 진짜 달걀 천국. 유난히 달걀을 향한 시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알부자 있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여기 알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알부자는 맞습니다. 달걀 연구에 진심이라는 알부자 황한솔 대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황한솔 대표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의 관심은 닭의 위생과 알의 신선함. 잠깐만요. 방역복 꼭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황한솔 대표의 5만 마리 닭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양계장 출입 시 필수 코스, 방역복 착용과 소독까지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만난 닭. 이 닭들이 황한솔 대표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보물 1호입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닭들, 그 비결이 있을까요? 여기가 저희 그 사육장이고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케이지당 한 8마리 정도씩 닭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한 5마리씩 정도 집어넣어서 닭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닭도 사람과 똑같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건강을 지키는 1등 비결이라는데요. 대한민국 평균이 6만 수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6만 수보다 아래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관리를 잘 하고 닭도 역시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하지만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육 도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건강한 닭이 신선한 달걀을 낳는다는 모토 아래 무조건 닭을 많이 키워 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고품질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농장에서는 닭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데요. 여기는 좀 닭들이 건강하게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효소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닭들이 기본적으로 뭐 악취나 이런 거 저감하는 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도가 좀 낮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닭들이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알을 잘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취를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케이지 아래 설치된 레일을 통해 닭똥이 곧장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닭똥을 이제 그 양계장 안에다 이렇게 묵혀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빼줘요. 빼서 이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퇴비화하거든요. 보통은 농장 내부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차가 오면 한 6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빼기는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저희는 매일매일 이 닭들이 나온 것을 발효기가 있습니다. 발효기 안에다 넣었다가 그것을 이제 발효시켜서 퇴비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돈을 받고 판다고요? 그럼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네. 10여 년 전만 해도 돈을 내고 버려야 했던 닭똥. 이제는 돈을 받고 판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황한솔 대표의 닭이 건강한 세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빠질 수 없는 작업이라는데요. 이게 겨울철 저희 조류독감에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코팅 소독약입니다. 소독약? 네. 천연 소독약이에요. 매년 겨울이면 조류독감 확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농장. 하지만 황한솔 대표의 농장에서는 아직 단 한 번의 조류독감도 겪지 않았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의 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된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독감을 잡을 수 있는 소독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 단계에서 하는 이 소독제는 이거 폴리페놀 계열의 친환경 물질이라서 내부에도 소독을 해도 닭한테 전혀 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품 첨가물이에요, 다. 저희가 쓰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로 지금 자연 살균하고 항균 기능까지 해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닭들의 건강 비결 그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 영양제 챙기기. 이게 저희가 이제 닭한테 좋은 비타민하고 효소를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주 1회씩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닭들이 먹을 수 있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한솔 대표 닭들의 건강 비결 그 마지막은 바로 1년 365일 4계절 내내 같은 온도와 습도로 맞춰주는 최첨단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지금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패널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이게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예,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도 하고요. 뭐 습도 같은 것도 자동으로 조절이 다 됩니다. 와, 닭들이 세상 편하게 사네요. 그렇죠. 자동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스포츠 빅데이터 쪽이 제 전공이고요. 뭐 요즘에 뭐 핫하다는 그런 뭐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사업하는 게 제가 공부했던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양계장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계장을 저희 아버지 때부터 경영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제가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던 황한솔 대표가 5만 마리의 닭을 맡게 된 건 편찮은 아버지를 대신해 가업을 잇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닭에 대해서도 달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요. 그 덕에 양계장과 더불어 약 9,000제곱미터 규모의 달걀 유통센터까지 일구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까 그 생산된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선별하고 포장하고 해서 유통하는 계란 유통센터입니다. 와, 그거는 얼마나 돼요? 여기 하루에 평균 한 30만 개 정도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개요? 네, 30만 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달걀이 유통됐던 건 아닙니다. 황한솔 대표에게도 고비는 있었는데요. 양계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충제 달걀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노력. 황한솔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공 서적과 논문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그 특허받은 기술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세계에서 저희밖에 시행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뭐냐면 이제 폴리페놀 나노 코팅이라 그래서 폴리페놀이라고 이렇게 천연 물질인데요. 그게 이제 천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 계란에 왜 살모넬라균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살모넬라균을 없애고 그다음에 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과 협력해 채소와 과일에만 적용되던 기술을 달걀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천연 물질이죠. 폴리페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닭의 이렇게 달걀의 껍질에 보면 세균, 특히 살모넬라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많은데요. 그거를 이 폴리페놀 나노 코팅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팅을 하게 되면 살균도 되고 그 다음에 신선도도 오래 유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가요? 예, 전혀 무해합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천연 물질,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식품 첨가물 물질만 섞어 만들어 인체에도 매우 안전하다는 황한솔 대표만의 천연 락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보통 세척 과정에서 보호막까지 파괴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세척 후 다시 한번 특허받은 기술로 코팅해 오랜 시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 크게 보시면은 세척하고 코팅하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킹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포장까지 오는데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부 공정까지 다 합치면 30개 정도 공정이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로지 소비자에게 신선한 고품질의 달걀을 전해주고 싶다는 황한솔 대표. 최첨단 기계를 통해 혈란, 실금란 등을 이상 있는 달걀을 걸러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매번 무작위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저 기계를 통해서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금이 간 거나 뭐 남각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거를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 노른자와 흰자의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신선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75 이상이 되면 A 1등급. 달걀은 흰자가 진할수록 노른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신선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황한솔 대표의 달걀은 1등급 범위에서도 한참을 웃돕니다. 저희는 한 95, 평균 95에서 뭐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신선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연간 달걀 소비량은 1인당 270개. 즐겨 먹는 식품인 만큼 위생 관리가 중요한 품목 중 하나인데요. 황한솔 대표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가치, 그러니까 축산물의 농업의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은 너무 질병이라든지 이런 생산자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되게 취약한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좀 시스템화 하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1분 1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황한솔 대표. 진심을 다한다는 것,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열정을 늘 응원합니다. 와,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맞아요. 진짜 박수. 예. 야, 정택 씨가 만약에 대표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진짜 어렵네요. 이게 그쵸? 꿈을 위해서 미국에까지 가서 박사 학위를 따오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모든 걸 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 건데 저는 쉽게 이런 결정 못 내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십수년, 몇십 년을 공부해서 그걸 이루신 건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양계장을 운영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실 때보다 12배나 높은 또 매출을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달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우리 생활에서 정말 달걀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달걀은 완전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달걀의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흔치 않은 달걀의 효능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 달걀을 먹으면 콜린, 레스틴 성분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달걀에 또 루테인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눈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의 회복에 좋아 술자리 전에 안주 또는 또 술자리 다음 날 숙취 해소제로 달걀을 먹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콜린이라는 항암 성분이 함유돼 유방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 부장님들이 술 드실 때 맞아요. 달걀 후라이 하나 해달라고 해서 맞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달걀 앞으로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달걀은 토마토와 양파, 호박, 브로콜리, 부추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요. 달걀을 활용한 음식을 드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야, 오늘 저녁 반찬은 무조건 달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자, 정보의 바다 네모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름보다 겨울에 부쩍 혼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아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비수기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한적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가끔은 이렇게 혼자 가시는 거 힐링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겨울은 여유롭게 여행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남은 연차를 또 소진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거야. 네,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들을 위한 제주도 여행.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올겨울 혼자 어때 여행 어때 제주 어때? 차갑지만 넓은 바다가 반겨주는 덕분에 겨울철 혼자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많은데요. 오늘은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제주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은 여유와 힐링이죠.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 제주의 수많은 역사와 풍경을 담고 있는 원도심 여행으로 여유롭게 시작할 텐데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지 이분께 살짝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시 올레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산지천입니다. 성안올레는 제주시의 원도심 지역을
돌게 되는 올레길인데요. 1코스와 2코스 이렇게 두 코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지천에서 출발해서 원도심을 돌고 돌아오는 2시간 정도의 코스여서 부담 없이 걷기에 좋습니다. 다니면서 제주도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좋은 올레길입니다.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성안으로 불렸다는데요. 역사와 현대의 감성이 공존해 멋있고 매력 넘치는 곳이 많은데 꼭 봐야 할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성안 올레를 다니는 동안 보게 되는 모든 곳이 명소인데요. 특별히 추천을 해보자면 용현계곡 어떨까 싶어요. 도심 속의 보물 같은 산책길인데 용현은 용이 살던 연못이란 곳입니다. 거기 구름다리가 있고요. 거기를 건너서 에메랄드 빛의 바다가 펼쳐지는 굉장히 멋진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힐링을 즐기시는 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덕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의 행정을 다 맡아 했던 중심지인데 역사와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 지금은 저녁 때가 되면 또 야간 조명도 커지면서 아주 멋진 곳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출발점에 설치된 스탬프 박스 안에는 성안 올레 안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스 지도와 명소는 물론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 2코스 중 이번 여행은 2코스 당첨! 산지천에서 시작해 탑동 광장,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막아주는 미륵불인 서자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놀며 쉬며 주변을 감상하면서 걷다 보면 원도심에 남아있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레길을 2번째 왔거든요. 걸어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보는 재미도 솔솔하고 너무 좋아요. 쭉 돌아보니까 경치도 좀 이국적이고 날씨는 좀 흐리지만 아주 상쾌하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물 벽이나 전신주에 붙어있는 성안 올레 표지를 따라 걸어보는데요. 용이 살았던 연못이죠. 용현 구름다리가 보이네요. 용현 구름다리 한쪽에는 초록빛 용현 계곡이, 반대편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어느 곳을 향해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색다른 그림을 연출할 수 있는 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넌 뒤 아담한 정자에 올라 계곡의 기암 절벽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환상 그 자체네요. 용현다리도 너무 출렁거리고 재밌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에메랄드 색이라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혼자 힐링 여행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성안 올레라고 알아본 게 있어서 이거 투어 통해서 용두항까지 오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풍경 보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는 물론 성취감을 더해주는 스탬프 투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굳이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성안 올레 안내지만 봐도 오늘의 여행이 생각날 것 같아요. 멋진 제주 경치를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 원도심은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좁은 골목길과 건물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탐라국 시절 행정의 주심 마을이었던 묵은 성길로 옛 제주성이 허물어진 곳에 생긴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제주 원도심 중심에 자리한 관덕정은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 건물로 제주 옛 건축물 가운데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관덕정은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쓰였으며 현재도 축제의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정도면 만남의 광장이 아닌 멋과 흥의 광장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네요. 올레길 통하다가 제주목 관할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관덕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웅장하고 멋진 것 같아요. 둘레길 온 거는 처음인데 그냥 돌았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은 스탬프 찍는 게 재밌어서 퀘스트 깨는 것 같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제주의 옛 문화를 감상하다 보면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도 금방인데요. 제주 기념물 제1호인 오현단. 외적을 제압하기 위해 설치된 누각인 제2각 등을 지나 어느덧 마지막 코스인 제주 칠성로 상점가에 도착하는데요. 제주 칠성로 상점가는 예로부터 제주의 전통 상권이자 쇼핑의 거리인데요. 북두칠성에서 유래해 제주의 패션 1번지로 가족 단위나 젊은이들에게 데이트 공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번화가라서
뭐 쇼핑할 거리도 많고 해서 쇼핑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브랜드 옷 사려면은 되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쇼핑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데이트 코스로도 여기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수많은 역사와 풍경을 담고 있는 원도심. 오래된 역사와 현대의 새로운 감성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천천히 걸으며 옛 역사를 즐겨보고 도장 찍기의 재미까지 최고네요. 스탬프 투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올레길 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항상 여름에 오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스탬프 투어와 함께 겨울에 와보니까 더 활동적이고 겨울에 와도 좋은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자칫 추워 보이지만 그 속에 따뜻함과 겨울의 충만함을 뽐내는 제주인데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보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겨울 여행에서는 중간중간 몸을 녹여줘야 하는데요. 멋스러운 찻잔이 가득해 보기만 해도 몸이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이곳은 어디예요? 네, 이곳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좋은 그 차를 마시면서 차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혼자 와서 차를 마시고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엄마를 모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친구랑 같이 또 재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는 싱그러운 녹차밭. 드넓게 펼쳐진 푸른 녹차밭 풍경 속에 풍요와 낭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녹차밭길을 산책하며 진한 녹차 향에 취해보면 그 자체로도 힐링이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더해지면 완벽하겠죠. 춥고 지친 마음을 녹이기에도 따뜻하고 향긋한 차만한 게 없잖아요. 뭐든 제대로 알고 즐기면 맛도 기분도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차나무의 찻잎이 더 품질이 좋아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되고요. 일교차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안개가 잦은 곳에서 저 차나무의 찻잎의 품질이 더욱더 높아져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 조천읍 서늘리가 다 갖추고 있어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서늘리의 찻잎. 그런데 녹차도 다 같은 녹차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드셔보실 녹차의 이름은 새작 녹차라는 녹차입니다. 가장 먼저 딴 찻잎을 우전, 그 다음에 딴 찻잎을 새작이라고 하는데요. 새작은 우전보다 훨씬 녹차스럽고 누구나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제가 우려 먹는 거 하고 빛깔도 틀리고 맛도 좀 부드럽고 달콤하고. 우리 녹차라는 이 제주에서 나는 특별한 녹차. 정말 앞으로는 더 이 차의 매력에 빠져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즐겼던 차와는 다르다. 어떤 찻잎으로 어떻게 우려내냐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인데요. 제대로 알고 먹으니 차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에 커피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촉촉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렇게 각박하고 너무나 우리가 속도가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또 느림과 또 여유를 줄 수 있는 이런 차 한 잔이 이런 티타임을 여러분들 가지실수록 더욱더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과 또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힐링과 여유, 건강을 선물하는 차. 차를 즐기는 건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하는데요. 직접 우린 차 한 잔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어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죠. 특히나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장소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주도 놀러 오는데 어디 가면 딸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티를 체험해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 과정들을 같이 경험해보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흐린 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차는 흐린 날 마시고 추운 날 마시면 더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향이 아무래도 티에 좀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흐린 날 부모님이랑 제주도 오면 차 경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차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면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 제주도에 왔는데 하와이에 온 것만 같은 기분? 인테리어를 보면 메뉴가 예상돼야 하는데 메뉴조차 상상되지 않은 이곳은 제주도인가요? 하와이인가요? 하와이에 오신 줄 알고 착각하셨죠? 이곳은 하와이풍의 레스토랑이고요.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중에 수산물들을 이용해서 피쉬버거, 한치버거, 그리고 피쉬앤칩스 등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메뉴라고 생각하면 섭섭하죠. 제주에서 잡은 싱싱한 갈치로 만든 피쉬앤칩스부터 한치버거까지 독특한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역시 여기는 제주도가 많네요, 맞아. 그런데 갈치로 어떻게 이런 메뉴를 만드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장어집에 갔는데 장어를 먹다 보니까 뼈를 튀겨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동기가 돼서 갈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반찬이잖아요. 제주도 특산물 갈치를 이용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요 은갈치앤칩스가 탄생이 됐죠. 부드러움의 끝판왕 한치 출동! 한 땀 한 땀 손질에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소리부터 바사삭! 부드러운 한치 튀김 완성!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인데요. 제주의 겨울 방어보다도 맛있어 육지로 돌아가면 계속 생각난다는 요 녀석. 딱 봐도 제주스러운 비주얼인데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먹고 얘기 좀 해줘요. 자, 일단 비주얼은 진짜 만족스럽긴 한데 음식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맛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맛있는 음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카메라를 놓고 직접 맛보기 시작한 촬영 감독. 분명 메뉴는 호불호가 명확한 MZ세대에서도 좋아할 메뉴이긴 한데요. SNS용 사진으로는 합격.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맛이죠. 혹시 모를 비릿함이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MZ세대인 감독님, 맛이 어때요? 오,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생선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오늘의 메뉴. 함께 먹어도 좋고 혼자 먹어도 부담 없는 한 끼인데요. 고소하고 바삭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갈치 튀김. 한치버거는 바삭한 번에 더 바삭한 한치 튀김이 들어가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행복한 여행이 더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영국의 피쉬앤칩스가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과연 이게 맛이 있을까 하고 들어왔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제 입에는 너무 맛있고요. 감자도 한치도 저희 여기 제주도에서 나는 거라고 해서 그런가 굉장히 맛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도 아마 이 집 이 한치하고 감자가 또 계속 생각이 며칠은 날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고 맛있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 그리고 행복한 순간을 더 빛나게 해주는 맛있는 음식. 특히나 그 지역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여행 중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요. 눈도 즐겁고 입도 행복한 오늘의 제주 여행 끝!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떠나는 겨울 힐링 여행. 추운 겨울엔 뭐니 해도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혼자 가도 좋고 함께 가도 좋은 곳. 사계절 다른 매력으로 갈 때마다 새로운 곳. 제주가 선사하는 겨울 낭만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원도심보다는 유명 관광지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원도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옛 도심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제주의 멋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예. 그리고 뭐 혼자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스탬프도 찍고 또 사진도 남기면 정말 전혀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성안 올레길 투어가 젊은 층에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1코스밖에 없었는데 2코스까지 생겨서 취향에 맞게 골라가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1코스의 경우 산지천에서 출발해서 건입동 벽화길, 또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산지 등대, 두맹이 골목을 지나 제주 동문시장으로 이어지고요. 2코스는 산천지에서 출발해 탑동광장, 용이 살았던 연못인 용연,
관덕정, 오현단 등을 지나는 코스입니다. 자, 이 겨울 혼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제주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 내년에 만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네. 그리 씨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네. 더 예뻐지세요. 아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예. 소리고요. 예. 우리 정택 씨도요. 예. 내년에도 저 못하는 저지만 많이 좀 이렇게 아유, 지도 편달 예. 부탁드리고 예. 저거 쿵짝을 한번 잘 맞춰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여러분들도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다 이루시기를 저희 네모세모가 기원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